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돌이입니다. 이틀 전에 올려드린 그 공개 강의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단계로 왼손을 이용한 코킹 부분으로 조금 더 이 수직 낙하하는 운동을 이용해서 이거를 회전력으로 바꿔서 쳐주는, 네, 이 부분이 이제 스텝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볼은 굉장히 높이 뜨고 볼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성질과 함께 한편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힌치를 이용한 스윙을 해주게 되면 볼은 약간 낮게 가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이 두 가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배합을 하게 되면 볼은 똑바로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 이 골프의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똑바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볼을 방향성을 좋게 구사를 하느냐는 코킹을 이용한 버티컬 무브먼트와 힌치를 이용한 이 레터럴 무브먼트를 어떻게 잘 조합을 시키느냐가 사실 골프의 방향성과 탄도를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그 시청자분들 공개 강의에서 뵙게 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모션이 안 되세요. 이렇게. 네. 즉 다시 말하면 버티컬 무브먼트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 버티컬 무브먼트 굉장히 잘 하시는데 레터럴 무브먼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계속 더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바디 턴 이 스윙 연습기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컨벤셔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가 이렇게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스윙 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 어깨의 백스윙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전통적인 스윙이냐, 또는 모던한 스윙이냐, 또는 버티컬한 스윙이냐, 또는 레터럴한 스윙이냐, 이렇게 좀 다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약간 빠지는 이런 스윙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출발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분을 조금 많이 써주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윙 연습기를 연습하실 때에도 이렇게 컨벤셔널한 스윙 연습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 피봇이 변함없이 그대로 중간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ST 스윙을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좀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약간 빼는 이런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버티컬한 그 스윙 모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한 5분 동안 연습을 시켜드리고 다시 볼을 연습을 했고요. 또 레터럴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요거를 약간 축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피벗이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어깨의 이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평,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5분 정도씩 계속 시켜드리고 연습을 시켜드리고 다시 볼을 치고, 네, 어깨 부분에 피벗을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요거를 반복하면서 볼을 치고 이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굉장히 좀 좋은 그 결과가 모두 있었고요.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를 치는 그 과정에서 롱 아이언이나 하이브리드나 우드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가파른 스윙을, 버티컬한 스윙을 하게 되면 볼은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 레러럴 무브먼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킹을 이용한 이렇게 이런 스윙보다는 조금 더 힌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풀어주는 이런 모션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결과 모두 이제 굉장히 높은 탄도의 하이브리드를 좀 이제 구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미들 아이언 못지않게 다운블로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컨벤셔널 스윙 하시다 보면 이렇게 컨벤셔널한 스윙은 백스윙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이게 올라오면서 다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뒤바뀌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선수들은 많은 그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중 이동을 충분히 해서 앞에 있는 볼을 눌러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 같이 조금 더 연습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들어와서 이게 바로 눌러 때리셔야 되거든요. 또 아울러서 아무리 선수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면이 이렇게 기울여 있다든가 뭔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볼을 칠 때는 컨벤셔널한 스윙을 다 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럴 때에도 이 선수분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ST 스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작은 단순한 동작으로 볼을 정타를 마치고 또 아울러서 거리도 결코 뒤지질 않습니다. 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부분은 이제 리듬과 타이밍 부분이었는데요.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로 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힌치를 유지하려고 해도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실수가 나오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실 때 1, 2 하고 마치 이제 이 버티컬 무브먼트를 하는 것처럼 타이밍을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조금 불리합니다. 1, 2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더 볼을 부드럽고 뭐랄까요, 조금 그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리듬과 타이밍을 1, 2 1, 2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1, 2 이렇게 되면 볼이 조금 더 강하게 맞으면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눌려 맞는, 아주 묵직하고 부드럽게 눌려 맞는 이런 소리가 나면서 볼도 굉장히 직진 가속성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 이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그
연습 스윙을 보통 하죠. 네, 그 상태에서 에이밍을 보고 들어가서 네, 웩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신 다음에 치게 되는데 이때 2, 3초 이내에 치게 되지 않으면 몸이 경직돼서 미스샷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뭔가 에이밍이 안 맞는다, 리듬과 타이밍이 안 맞는다 했을 때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치지 마시고 약간 풀었다가 네. 그 선수들도 많이 푸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약간 푸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에이밍 하시고 들어가셔서 네. 1초, 2초, 3초 후에 자,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볼을.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번외적으로 조금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 레슨에 신 그 내용도 좀 보니까 전에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프로님께서도 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우선 이 ST 스윙 같은 경우는 손이 이렇게 우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몸이 가는 경우도 있고 손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시청자분 중에 볼이 컨벤셔널을 하면서 바디턴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목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돌아가세요. 너무 많이. 네. 그렇게 되면 볼이 오른쪽 왼쪽으로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ST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손목 자체가 제껴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손, 어깨, 그 다음에 어깨, 손으로 가는데 이때 여기서 풀으셔서 헤드가 먼저 볼을 컨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분 동작이 아니라 구분하면 굳이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뒤에서 풀어주시면 헤드가 먼저 가서 볼을 때리기 때문에 일단은 볼이 컨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드에 나가면 우선 볼이 컨택이 돼야 뭐 오른쪽으로 나가든 왼쪽으로 나가든 직진으로 나가든 나가는 거니까 컨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ST 스윙에서는 컨택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크 이렇게 해서 먼저 때려주세요. 헤드가 먼저 가서 볼을 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좀 하이드로가 나면서 예쁘게 가게 되어 있고요. 별따로 막 긴 팔로우 스루나 피니시를 하지 않으셔도 볼은 하이드로우가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구조상 그때 그 내용 중에도 전달했습니다만 오른쪽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오른쪽이 뚫려 있거든요. 잘못 맞으면 대부분 다 90%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지만 오히려 이거는 잘못 맞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드로우 구사하기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때리더라도 어차피 왼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볼을 오른쪽으로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쳤지만 1시로 해서 약간 12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이 약간 가운데로 가더라도 약간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네. 조금 덜 들어왔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쪽 2시 방향까지 출발한 것 같습니다. 1시 방향으로 출발시켜 볼게요.
때 1시로 들어가서 12시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셨나요? 이게 화면이? 치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개 강의 이 부분 소음과 약간의 화면 가림으로 인해서 일부 전달되거나 또는 약간의 그 전달 과정에서 좀 불편하신 점을 좀 해소하려고 강의 부분의 일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러한 상하 운동, 버티컬 무브먼트를 많이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좌우 운동, 이렇게 셋업을 임팩트 포지션을 놓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그대로 오기만 하면 임팩트 모션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어깨의 방향은 버티컬한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 임팩트 자세를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백스윙은 어떻습니까? 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들어가고 왼쪽 어깨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수평으로 오게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어깨만 내려줘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임팩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임팩트 모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 변속기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어떤 그 모션, 자, 이렇게 피봇을 유지하면서 왼쪽 어깨가 내려오면서 올라가고, 자, 이때 이 멀어진, 조금 더 멀어진 이 클럽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체가 리드되고요. 이 하체가 리드되면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의 포지션이 바뀌게 되죠. 네, 왼쪽 어깨가 내려갔던 것이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볼을 임팩트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오른쪽이 열려 있다고 했죠.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셔서, 자, 이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는 조금 더 두세 단계, 네, P1부터 P10이 있는데 이 우리 ST 스윙이 P10이라고 하는 걸 모두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4단계 정도나 5단계 정도, 네, P5 정도나 P4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 더 단순하고 생략된 스윙으로 컨벤셔널 못지않은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고 보고요. 또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화되고 또 운동할 시간이 없고 하신 분들,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훈련 양이 조금 부족하신 또 사회생활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적정하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평지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듈레이션이 심한 이런 곳에서 경기를 할 때 조금 더 컨택 위주로 나갈 때, 네, 그린에 온을 시키던 시키지 않던 제일 중요한 것은 볼이 일단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컨택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도 볼은 정타에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볼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일단 볼은 컨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점수를 잃지 않겠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볼의 구질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조금 더 단순한 동작으로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로우, 네, 하이드로우를 낼 수도 있고요. 또 페이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로우 고지를 구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페이드를 낼 때는 좀 인위적인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버티컬한 무브먼트를 조금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드로우를 내실 때는 당연히 드로우가 쉽게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드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글랐네요. 네, 이렇게. 네. 11시로. 네. 네, 1시 정도로 출발해서 약간 12시하고 11시 사이로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날 강의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약간 있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날 전달했던 내용 중에 일부 발췌된 내용,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